된 파이어 핸들이 당겨져 있었던 걸로 확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왼쪽 엔진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불이 나는 걸 막으려고 이 조종사가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 이런 가정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사조이는 꺼진 왼쪽 엔진이 손상이 덜 했다면서도 정확한 손상 정도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취재팀에서 직접 사조위의 설명자료 전문을 분석해봤더니 왼쪽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사조위도 알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요. 네, 이 사고기가 조류 충돌 직후에 양쪽 엔진에 진동이 있었고, 특히 오른쪽 엔진에서는 불꽃과 화염 폭발, 즉 서지 현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걸 본 이제 생존 승무원들의 증언도 있었다라고 말했고요. 그런데 손상이 덜했다는 왼쪽에서도 서지 현상이 있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비행 기록 장치 FDR이 꺼지기 전에 연소실 압력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왼쪽 엔진 역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예. 자, 엔진 관련 조사 외 비행기 전기가 끊긴 경위에 대해서도 사조위가 결과를 내놨어요. 네, 이 항공기를 보면 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IDG라는 장비가 양쪽 엔진에 달려 있는데요. 네. 이 사조위 설명대로 왼쪽 엔진 같은 경우는 시동이 꺼졌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 있는 IDG도 함께 꺼졌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반대로 오른쪽 엔진은 시동이 꺼지진 않았는데 이 IDG만 꺼져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IDG를 조종사가 끈 걸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IDG가 꺼지려면 내부 윤활유 온도가 상승해서 자동으로 멈췄거나 아니면 사람이 직접 스위치를 껐을 때 이 두 가지 가능성 뿐인데, 당시 윤활유 온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꺼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조종사의 과실로 비춰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됐습니까? 이 사조위는 이 조종사가 IDG의 스위치를 꺼서 이 IDG가 꺼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IDG 스위치는 조종석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끌 때는 위로 올리고요. 켤 때는 아래로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네. 또 스프링 방식이어서 스위치를 위로 올려도 다시 아래로 내려오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고 직후 이 기체에서 확인된 우측 IDG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져 있던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즉 스위치의 상태로만 봐서는 조종사가 직접 스위치를 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또 엔진이 손상을 입어서 출력이 급격하게 낮아졌을 때 IDG가 자동 분리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사조위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발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은 조사에 대해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일단 이 사고의 첫 시작이었던 조류 충돌과 관련해서 이 사고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용역 조사가 최근 끝났습니다. 네. 특히 이 무안공항, 사고가 난 무안공항의 조류 활동과 관련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도 함께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관심이 큰 건 아무래도 무안공항 이 둔덕 시설에 대한 조사인데요. 앞서 사고 직후에 이 둔덕 시설을 두고 활주로 안전구역 내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해당 시설이 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이 둔덕 시설물과 관련해서 사고와의 연관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증해내는 게 사고위의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산업부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독일에선 긴급 상황에 투입되는 응급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위협을 겪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훈련까지 도입됐습니다. 렘샤이트 지역의 구조대원들. 오늘은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대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최대한 진정시키며 고조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게 핵심입니다. Ich würde schon sagen, dass so ein Training hilft, wenn man noch nie Berührungspunkte mit so Menschen hatte, wie man mit so einer Situation überhaupt umgeht, dass man nicht in eine Schockstarre verfällt. 구조대원을 향한 욕설이나 위협, 폭력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독일 한 연방주에선 이들에 대한 공격 건수가 지난해 11,000건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Beschimpfungen, Drohungen, Bespucken, mit Messer angehen, schubsen, Material umwerfen, kaputt machen, das Auto attackieren, wo man drin sitzt. Eigentlich gibt's alles. 이런 상황이라 비폭력적 대응 방법과 빠른 대피법까지 포함된 실전 중심의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방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현장의 위험이 커지면서 구조대원의 안전 역시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대 2인 이상 가구의 내 집 보유율이 지난해 39.7%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을 겨냥한 주택과 금융상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모델하우스. 스마트폰 앱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자유롭게 둘러보는 무인 방식입니다. 영업 담당자 대신 짧은 설명이 적힌 메모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가구와 소품으로 개성을 표현하려는 젊은 층 취향을 고려해 인테리어 코디네이터가 가구 선택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용 면적 약 80제곱미터의 단층 구조로 가구 포함 가격은 한화 약 1억 7천만 원, 땅값은 별도입니다. 若い20代半ばぐらいのお客様が買える価格帯で商品開発をしてます. 20대를 겨냥한 금융상품도 나왔습니다. 한 인터넷은행은 최장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선보였습니다. 월 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젊은 층 수요를 반영한 건데요. 실제로 20대 대출 신청자 가운데 상환 기간 45년 이상을 선택한 비율이 22.5%에 이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가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하이 양푸구의 황신공원, 드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공원을 산책하던 시민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차가운 음료를 주문하자 15분 만에 공원 내 지정된 장소로 배달됩니다. 很方便啊，在公园里面你想出去买东西要很远嘛，然后现在直接点一个，很快就送过来了，而且还可以看到无人机起飞降落嘛，很酷的一个体验。 지난해 개통한 상하이 시내 드론 배송 서비스에는 20여 개 식음료 브랜드가 참여해 1,800여 종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하이의 여름 날씨에도 철저한 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불볕더위 속에 3,000회 이상의 비행 테스트를 마쳤고 소음도 51데시벨 이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드론 배달 서비스는 주로 공원과 대학교, 산업단지 등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 빈민구역인 파벨라의 어린이들이 이른 새벽 바다로 아주 특별한 외출을 나왔습니다. 파벨라 지역 어린이들을 돕는 NGO 단체가 주최한 혹등고래 관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먼 바다로 나오고 기다림 끝에 혹등고래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낯선 생명체를 가까이서 관찰하며 어린이들은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꿔갑니다. Antes eu tava com muito medo dela voar em cima de mim e me engolir. Mas agora que eu vi, como não pode chegar tão perto. 해양 생물학자에게 고래의 생태에 대한 강좌도 들은 어린이들은 잊지 못할 경험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의 프로그램은 빈민가 어린이들의 환경 교육과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cidade do Rio de Janeiro e temos o propósito e foco nos esportes de ação como ferramentas de transformação social. 비영리 단체 측은 처음 시작한 이번 고래 관찰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이른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중국의 국가 주도형 이공계 인재 육성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대 쏠림 현상과 대비되며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KBS 다큐 인사이트 정윤재 PD가 보도합니다. 로봇끼리 권투를 하고 운전자가 없는 무인 택시가 도로 위를 자유롭게 다닙니다.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 하지만 기술의 수준은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 이후 급속도로 이뤄진 중국 첨단 기술의 현주소입니다. 已经不是传统意义上那些就是made in China 好像只是因为更便宜或者性价比更高，其实不是。现在其实这个算什么 invented in China. Invented in China. 중국 창조의 시대가 열렸다는 자신감 뒤엔 치열한 인재 발굴 전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 분야 인재를 철저한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이른바 거국 동원 정책입니다. 我们经常讲，其实科技人才他要早培养、早发现，就是我们希望培养的是真正适合的、为国家未来发展有贡献的一些人才。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솔직히 과외쌤한테 1억 주면 의대 무조건 보내준다 그래. 그럼 자기들 1억 쓸 거야 안 쓸 거야? 쓰죠! 까위는 써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많이 추천받은 직업이 의대였고 일반 연고대 나오는 것보다 한 몇 배씩 훨씬 벌고. 서울대 연고대, 이른바 스카이대학 자연계 정시 합격자 가운데 43%가 의대 진학을 위해 입학을 포기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순수과학을 전공하겠다고 이제 들어왔던 친구들도 현실적인 벽들에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말없이 조용히 다 의대로. 반수반 이제 6월 중순에 열어요. 대학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까지도 많이 와 있어요. 요 근래 좀 더 가속화됐어요. 그나마 남은 공대생조차 열악한 연구 환경,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탓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공대는 안 된다. 가서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공대에 집중하는 중국, 의대에 매달리는 한국. 기술력이 곧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 대한민국의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KBS 뉴스 정용재입니다. 침체기에 빠진 극장가에 새로운 작품들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들의 신작이 눈에 띄는데요. 기억을 잃은 정직 강력계 형사로 돌아온 러셀 크로우와 목소리만으로 한 편의 영화를 이끌어간 윌리엄 데포까지 개봉 영화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김상엽 기자입니다. I'm doing a clinical trial. I forget a lot of stuff.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전직 강력계 형사 로이드. I ain't no killer. Make it right or I'm dead. 한 사형수의 재수사 요청으로 10년 전 살인 사건을 조사하다 수상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It's strange. Just like everyone from Rita's life is now a ghost. 할리우드 대배우 러셀 크로우와 카렌 킬런의 멈출 수 없는 맞대결이 시작됩니다. 가슴에 폭탄이 장착된 채 세네갈에서 깨어난 두 남자. Hello, my friend. Who is this? If you want to live, run. 살기 위해선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주는 미션을 완수해야 합니다. 5 missions. You do what I say, I'll be monitoring you. 연기파 배우 윌럼 데포가 목소리만으로 존재감을 입증합니다. 태권도 유망주였지만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선우. 나 사칭하고 돌아다니다가 통사고는 가짜 한채원이야.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거대한 음모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고!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로 독보적인 액션을 선보여온 유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소녀 렌에게 닥쳐온 부모의 이혼. 렌은 화목한 가정을 되찾기 위해 비밀 여행을 준비합니다. 일본 독립영화의 거장 소마이 신지 감독의 대표작이 깨끗한 화면으로 다시 영화 팬들을 만납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프로 레슬링계의 전설로 불리는 헐크 호건이 향년 71살을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미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 경찰국은 현지 시각 25일 오전 호건이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호건의 별세 소식에 미국 프로 레슬링계를 대표하는 단체 WWE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상징하는 이름 중 헐크 호건만큼 유명한 인물은 거의 없다며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유명 인사들도 헐크 호건이 그리울 거라며 추모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차 평화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양측은 또 드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반부패 기관을 통제하려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시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대낮 주택가를 거대한 연기와 화염이 뒤덮고 주차된 차들은 매서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밤부터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와 남부 오데사 등을
러시아가 드론 등으로 집중 타격했습니다. 3차 평화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 지역 등에 드론 수십 대를 날려보내 석유기지 등을 타격했습니다. 양측은 서로를 향해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며 또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선 지난 22일부터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반부패 기관 통제를 시도했다가 전쟁 발발 후 첫 대규모 시위에 부딪힌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새 법안을 승인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특히 우군인 유럽연합까지 자신을 비판하자 영국과 독일 정상에게 제도 개선에 도움을 청했다고 전했습니다. долучитись європейські експерти, Британія, Німеччина, Євросоюз. Українці так достойно реагують на всі події.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정부는 러시아 접경 전선 지역 10개 마을에 대피를 명령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접근 중인 이들 마을엔 900명 넘는 어린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유럽연합의 수장과 중국의 정상이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전 휴전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과 양측 간의 무역 문제 등이 논의됐는데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유럽연합 EU와 중국의 정상회담.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이 러시아의 최대 우방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How China continues to interact with Putin's war will be a determining factor for our relations going forward. EU 지도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군수산업 체계 지탱에 필요한 어떠한 물질적 지원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도 직접 문제 삼았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에도 중대한 위험을 가한다며 중국이 북한의 대러 군사 지원 중단에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EU 지도부는 중국이 대미 관세 대응을 위해 도입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EU산 제품에 대한 보복적 무역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초과 생산과 수입 제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The solution to domestic challenges cannot be the offload of surplus products onto global market, the European market. 이에 대해 중국은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반박하면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계속 확대해 갈 거라고 답했습니다. 我们也不波起，我们也不会傻乎乎的把我们的产品通过中国政府好不容易老百姓积累的财政资金补下来卖给 통상 문제를 두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며 양측은 정상회담 전체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카타르에서 진행되던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 중단됐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60일 휴전안에 대해서 여러 역제안을 내놨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 의지가 없는 대응이라며 협상단을 철수시켰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약 3주간 진행된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는 현지 시각 24일 최근 하마스의 대응은 휴전 합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협상에 성실하지도 조직적이지도 않았다며 협상팀을 미국에 귀국시킨 뒤 가자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같은 날 협상단을 불러들였지만 이들의 복귀가 협상 결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 매체가 전했습니다. אבל אם החמאס תופס את הנכונות שלנו להגיע לעסקה כחולשה, כהזדמנות להכתיב לנו תנאי קנייה שיסכנו את מדינת ישראל, הוא טועה בגדול. 외신들은 하마스가 60일 휴전 기간이 지나도 교전 대신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역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호품 배급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이 아닌 유엔 등 국제기구가 배급하는 이전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가자지구 굶주림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가자지구에서 43명이 기아로 숨졌으며 가자전쟁 발발 이후 111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등 혼조세입니다. 코스닥도 보합권에서 움직이며 숨고르기 중입니다. 기업 실적 기대감과 실망감이 엇갈리며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알파벳 호실적과 EU 무역 합의 임박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테슬라는 실적 악화에 8% 넘게 급락했고 IBM은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 부진에 7%대 급락하며 시장 전반에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하는 등 파월 의장과의 갈등 관계가 지속된 점도 경계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9.79포인트 상승한 3,200점 이사에 코스닥은 1.28포인트 내린 808.6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섬유 의복업종 약세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한화인증과 HD 현대마린엔진 신고가를 돌파하는 등 조선주 흐름 좋고 현대글로비스는 2분기 최대 실적 발표에 강세입니다. OCI 홀딩스와 LG디스플레이, 카카오페이 상승 중인 반면 테슬라 급락에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 전지주 부진한 흐름을 SKC와 하이브, FNF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천당 제약과 다날 강세가 눈에 띕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44,693.91에 나스닥은 21,057.96에 마감됐습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는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76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열기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고 내일은 38도까지 올라 더 덥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모자나 양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을 살펴보면 대전과 전주가 37도, 대구 35도, 부산은 3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제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널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도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1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양내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바로
전주. 뮤직비디오 같아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바꾸면. 시원하다. 국가공인 자격시험인 KBS 한국어 능력시험이 오는 8월 17일 일요일 서울 등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KBS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4+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면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의 입학과 취업, 승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언어 생활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두루 측정하는 시험으로 응시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으며 제86회부터는 접수 후 취소 자리에 한해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KBS 한국어 능력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S가 한국어의 힘을